그런데 과학고에 보통 들어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수학과 과학 쪽으로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학생들 주위에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기회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캐슬입니다. 오늘은요, 제 옆에 있는 영준쌤을 모시고 특목고, 그 중에서도 과학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네. 선생님은 어떤 과학고를 언제부터 다니셨죠? 저는 2010년도부터 2010년. 경기부 과학고에 이제 진학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과학고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쵸. 경기북과고 예전에 의정부가, 의정부 과학고. 의정부과고였죠? 네. 그리고 2년 있다가 카이스트를 가서 그렇죠. 졸업을 하신 케이스. 네, 조기 졸업을 해서 카이스트에 간 그런 케이스. 아, 네. 그러면 고등학교 다닌 지는 한 2010년이니까 12년 정도 되요 2년 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다니신 지는 10년 좀 넘은 상태인 선생님의 관점에서 과학고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고와 과학고의 차이점부터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과학고라는 것은 가장 큰 것은 선별된 아이들, 선별된 아이들, 그리고 선별된 선생님들, 선별된 선생님들. 그리고 선별된 커리큘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고에는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면학 분위기 조성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죠. 왜냐면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과학고에 보통 들어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수학과 과학 쪽으로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학생들 주위에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기회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실력을 떠나서 열정 있으신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시고 실력도 좋으신 선생님들도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수학, 과학을 공부할 수 있는 가장 특화된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에는 얼만큼마다 한 번씩 갔나요? 집은 보통 주말마다 한 번씩 아, 갈 수 있어요? 갑니다. 근데 그게 참 웃긴 게 쉬려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학원에 가려고 집에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집을 가는 게 아니라 밴을 타고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왜냐하면 그 수업을 살아야 되니까. 네, 다들 쟁쟁한 학생들이고 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속에서 그 안에서 이제 상대평가가 다 이루어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대학이 결정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말에 시간을 따로 투자해서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기숙생활이 제 생각에는 당연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일어나면 바로 학교니까 편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이들끼리 조금 재미있게 생활도 하기도 했고. 1인 몇 실이었어요? 1인 2실. 1인, 아니, 2인 1실이었어요. 2인 1실이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편이네요. 네, 좋은 편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아이들과도 되게 친해지게 돼요. 그래서 또 장점이 뭐냐면 이제 커뮤니티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카이스트 나오면 카이스트 사람들이라는 커뮤니티라고 있다든지. 네. 그랬을 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과학고가 다 그렇겠지만 아직까지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은 되게 많이 친하게 지내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이 길을 걸어나가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배우는 점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고를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수학, 과학 쪽으로 관심이 있다면 이만큼 더 좋은 환경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티도 되게 빡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간이나 위아래 선배들 간의 유대 관계가 되게 끈끈하다는 거죠. 네, 유대 관계가 끈끈하고 관심사가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말이 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얘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점은 배워야겠다, 이러한 그러한 측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고등학교 따라서 조금 갈리는 게 있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알수케어라고 되게 좋은 회사를 스타트업 했거든요. 뭐 한 2천억 밸류를 받은 되게 잘 됐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창업자인데 너 어떻게 들어갔니?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대원외고인데, 저희 땐 대원외고 되게 좋았거든요. 지금도 좋지만. 그랬더니 대원외고 고등학교 선배가
후배들 중에서 개발자들을 모아서 그냥 팀을 꾸린 거예요. 음. 그래서 걔는 그쵸, 얼떨결에 그런- 고등학교 선배가 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게 이렇게 2천억 밸류가 나와서 경제적 그쵸, 자유를 그쵸. 획득한 그렇- 이런 경우가 실은 과고나 영재고 혹은 외고인 특목고 사이에서 좀 더 유리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연이 닿아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것,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열심히 으쌰으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졸업하고 나서 10년 됐으니까 동기들이나 위아래 선배들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정말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수학과학에 한해서. 네, 그죠? 수학과학에 한해서이기도 한데 금융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 그렇죠. 아예 창업을 새로 시도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연구를 계속 이어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보통 그 세 가지가 주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카테고리별로 나는 이쪽 나는 저쪽 이렇게 해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뭔가 계속 하니까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거 자기가 있는 에임 하이. 네, 에임 하이인 거죠, 그렇죠? 그죠. 네, 자기가 있는 곳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러한 성향이 어떤 사람에게는 맞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잘 안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꼴찌여도 좋으니까 잘하는 사람 틈바구니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아예 역량을 못 발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런 경우도 사실 저도 수학 저번에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수학 점수가 되게 굉장히 고등학교 1학년 때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많이 힘들었죠. 어떻게 보면 내가 사실 되게 밖에 나가면 다른 곳에 가면 되게 잘하는 학생인데 여기 와서 내가 생각보다 내 기대 이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면에서 조금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장점,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려는 건 장점과 단점이 다 존재한다. 네, 그렇죠. 그런데 과학고는 이런 느낌이니까 이런 걸 선호하는 친구들이 고려하면 좋겠다. 네. 라는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수학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특화된 그러한 고등학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단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수학, 과학이 다가 아니라 다른 것도 배울 수 있고 다른 것에도 조금 노력을 기울여서 예를 들어 인문학이라든지 뭐 예체능 쪽이라든지 그러한 것에도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상 다 수학, 과학 쪽에 이제 몰려 있으니 아무래도 지식이 사고하는 것 자체가 조금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측면도 조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를 배우는데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일반 물리, 일반 생물학으로 배워요. 대학교에서 배우는. 네, 대학교에서 네. 배우는 걸 배우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사실은 1년 반이죠. 왜냐하면 나머지 반학기는 대학교 구술 면접 준비해야 되니까 그때 동안 모든 지금으로 치면 수상수하, 수원수투, 미적, 기하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진행을 해서 되게 빡센 로드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국어 수업도 있고 영어 수업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대학교를 들어가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은 대학에서 원하는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덜 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한쪽으로 좀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네, 한쪽으로 좀 쏠리는 게 아니라 많이 쏠립니다, 사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수학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이면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엄청 좋은 것인가?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엄청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주변에 과학고 나와서 카이스트 졸업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저는 그리고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석사를 종합대학교를 갔잖아요. 아, 근데 학부는 종합대학교를 가는 게 굉장히 좋구나라는 생각을 실은 석사 가서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대 가면은 내가 그 미술 전공을 안 받아도 동아리에서 미술 전공하는 애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 전공하는 친구들을 내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데 이렇게 과학고나 혹은 영재고 위에 카이스트 테크를 타면 친구 중에 미술 전공하는 친구 있어요? 한 명도 없죠. 그쵸. 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석사 때 뭘 느꼈냐면 이게 선택과 집중은 되게 좋은데 어쩜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챕터 중에 특정 챕터는 아예 열어보지도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쵸. 애초에 그때부터 특화되어서 가니까 말 그대로. 그렇죠. 사실상 다른 걸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간혹 나오기는 해요. 막상 내가 과학고 나와서 카이스트 가서 공부를 해보니 사실은 이게 나랑 맞지 않고 나는 조금 다른 것을 하고 싶어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예전에 그 선배님처럼 글 쓰고 이런 분들.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수학, 과학을 선호하는 친구들에게 최적의 네. 선택이 될 수 있다. 최적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선택지가 후에 생기면 그것을 대응하기에는 아주 평온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쪽에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쵸. 이미 내가 걸어온 길이 그쪽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하면 조금 더 용기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저는 실은 과학고가 아니고 경북고등학교라는 일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번에 손아름 원장님처럼 요 교회 이 학교가 나에게 맞는지 이 학교가 네. 원하는 문화가 어떤지를 알면 네. 좀 더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네. 다음에는 과학고에서 어떤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고 어떤 걸 배우고 어떤 친구들이 잘 못 버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리얼한 이야기를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학고 자하면 카이스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